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지식정보를 다루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인중개사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느낀 점들을 또 말씀드리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출강을 하고 강의가 끝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구독자 6,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메일로 정말 다양한 제안들, 문의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우선 서두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광고성 그런 메일들은 당연히 다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개인적으로 오는 맨투맨 연락들은 제가 다 글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어떤 플랫폼이에요. 제가 이거는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담당자분께서 이 유튜버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 관련된 유튜버들께 메일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셨겠죠. 저에게 온 메일 내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이승주TV라는 채널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생각이 있냐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거면 본인들이 책을 지원해주고 직접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 영상을 올려주면은 소정의 원고료도 주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다 해서 자격증을 따서 지금 개업한 지 몇 년이 지난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공부를 또 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답글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참 적었어요. 제 소신을 적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도 쓸 가치도, 이런 걸 쓸 시간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때도 다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개업 후 몇 년, 개업 후 1, 2, 3년 시리즈까지 지금 이제 매년 개업 기념일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올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3개월 정도 후면은 개업 후 4년 개업 중개사로서 느낀 점을 또 올리게 되겠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요.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게 잘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시간을 되돌린다면 중개사 말고 다른 걸 공부할 것인가? 혹은 여러 가지 트랙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다른 사업을 할 것인가, 혹은 취업을 할 것인가, 중개사 공부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개 트랙으로 나눴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앞서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을 다시 되돌리더라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겁니다. 결론에도 다시 맺은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만의 이유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이유들은 지극히 본인마다 상황과 주관, 느낀 점들 모두가 다 다르겠죠. 경험한 분들.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수입적인 부분에서 정말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사람에 너무 대여서 그만두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저라고 이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일, 화나는 일, 대인 일 없었겠어요? 정말 많았죠. 근데 이게 이 직업을 떠나서 인생사 자체가 그냥 희로애락이 항상 공존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든 부딪히면서 사람 관계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공부를 다시 할래 말래, 시간을 되돌렸을 때 다시 이걸 할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두에 앞서서 설명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세요, 혹은 이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오해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의 5단계 욕구설이 있죠. 단계별 욕구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필수적으로 1단계에서 충족돼야 되는 게 의식주, 이런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의식주 중에 뭐죠? 부동산은 주입니다.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이 주를 다루는 일이고, 물론 투자는 별개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공인중개사를 따면 투자를 잘할까? 라는 영상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중개업이라는 업역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킬을 키우는 능력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봤을 때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투자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면서 따라오는 경제 공부나 경제 시황이나, 그리고 이 투자적인 관점 혹은 마인드,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집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배우는 점들은 부가적으로 분명 도움은 됩니다. 투자냐 중개업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했던 것도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생각과 그런 지식들을
함양에서 이런 과감한 용기를 내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 역시도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집을 사서 수익을 많이 봤다 혹은 손실을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살면서 한 번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심리적인 요소로 이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매매 거래가 너무 없고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아무튼 이 주를 다루면서 주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과거사들이 있었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차에 정말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투자적인 요소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집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목마름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목마름 중에 한 편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잖아요. 애초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향상 항상 한 만큼 무언가 성과를 보는 일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영화과는 예체능 특성상 한 만큼 성과가 보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평가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 조금 맞지 않아서 방향을 바꾼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큼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에서 남 주는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 목마름을 계속 1년에 1개 혹은 2개씩 조그만 소소한 자격증들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땄었는데, 머리가 더 굳기 전에 더 큰 자격증을 한번 좀 따고 싶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좀 통쾌하게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겸사겸사 생각을 파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당동 지금 이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알고 지내고, 또 지금 이미 가족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사무실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제가 성격이 학창시절에도 항상 반장을 했을 만큼 사교적인 성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만큼 이 부분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에 더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성격이에요. 반대로 제가 일을 못했으면 그만큼 상응하는 돈이 적겠죠. 보상이 적겠죠. 그것 역시 제 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저를 넘더라도 저를 넘고 저에게 지고, 네, 이렇게 저를 상대로 뭔가 하는 시험이나 도전을 굉장히 즐겨 했어요.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성격이고, 또 사업을 했던 가족이고, 성격 혹은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서비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봐도 이 첫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의식주를 다루는 주, 그리고 제 성향, 그리고 주변 재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돌이켜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도 좋았던 게 개업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계약들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그리고 좋은 임대인분을 만나가지고 더 그 월세를 비싸게 많이 올리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장을 낼 수 있게 된 점, 다른 서류상의 문제가 없이 또 개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도 따라줬지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이런 요소들이 없었다면은 개업은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중개사 공부란 거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뭐 50권에서 100권 정도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물론 쌓이면서 머릿속에 박히고 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됐지만 뭔가 자격증이라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짜잘짜잘한 자격증 계속 따는 것보다 큼지막한 거 한번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죠. 계약도 성취감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기간 후에 공부를 하고 나서의 합격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개업했을 때 계약할 때마다 배우는 인생 경험,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들, 알게 되는 많은 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움들이 매일매일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제 인생의 모토랑 좀 비슷한 요소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회가 없는데요.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거는 한참 전부터 제가 가졌던 목표인데, 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쌓을 수가 있고, 체는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을 가꿀 수가 있죠. 이제 덕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상위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덕도 베풀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좋은 마음을 베풀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는 것들이 남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운동도 그리고 공부도 시간을 제가 안분해서 쓸 수 있고, 저만의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루를 정말 알차게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쪼개서 빈틈없이 타이트하게 딱딱딱 맞춰서 계획한 걸 모두 다 이뤘을 때
그때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부분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공인중개사 업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다른 직장인에 비해서 시간을 좀 조정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시황도 매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제 전문 분야인 부동산도 정말 업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업역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나가게 되는 강의들, 온라인으로 체결된 플랫폼들 강의들,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보면은 알려줄 때 공부가 더 많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지식이 함양이 되면서 뭐 네이버 상담이나 뭐 방문 상담들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려드릴 때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됐을 때 고마워하는, 정말 너무 고마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해결을 해드렸을 때 그 저의 성취감이나 뿌듯함, 그것도 다 덕을 쌓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간혹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내기도 어려운, 혹은 가끔 이렇게 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집을 구해드려야 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집을 구해드리고 이제 안락하게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거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쾌감, 그리고 그때의 덕을 베푸는 그 마음,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도, 이번 요소 덕분에도 돌이켰을 때도 저는 다시 중개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적으로 사람도 많이 잃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얻었지만, 예를 들면은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안부 인사도 그냥 제낀 채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본인의 계약 상황이 어떤데, 뭐 계약한 부동산은 따로 있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시간도 밤늦게 전화하고 뭐 주말에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처음에는 상담을 해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했고, 당연하게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면서 아무 때나 저를 무슨 본인들의 전문 자문위원도 아닌데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걸르고요. 어차피 인연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잃었고,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인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돈 앞에서는 정말 악마가 되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같이 이제 일을 해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집을 구해주고 했는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서 저 역시 사람인지라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만족도를 못 느낀다면 저 역시도 그 사람과는 다시 보지 않게 되죠. 뭐 이런 이유들도 있어서 사람도 많이 잃었어요. 물론 얻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그리고 부동산끼리도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많고, 믿음을 줬는데 그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해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부동산들도 많고요. 물론 뭐 그런 일들도 누구나 다 겪으셨을 거예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일들은 뭐 어떤 직업이든 뭐 안 좋은 사람들, 악인이 있어야 선인들이 더 빛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스타 강사님이 유명한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당신한테 똥을 던졌는데 그 똥을 똑같이 던져서 손을 더럽히지 말고, 세상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똥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혹은 더 더러운 똥을 맞게 돼 있으니 손에 똥을 묻히고 더럽히지 말라. 무조건 참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제가 아직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 받은 거에 2배를 돌려줘야 성이 차는 제 성격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아직 저는 수양이 좀 덜 됐죠.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죽을 때까지 이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인생 공부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도 이만한 공부할 수 있는 또 업역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업을 한다면 저에겐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도 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앞서 설명드린 상황들이 있었죠. 제가 다른 가족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고, 환경 특성상 기존에 사무실도 있었고, 이 동네 토박이었고, 워낙 성격이 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분들도 6,000분이 넘어가고, 많은 상담들, 그리고 강의 제안들, 그리고 협업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따서 개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와중에 얻게 된 계기들이었고, 공인중개사를 땄기 때문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도 겸업으로서도 제가 잠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시간을 잘 분배해서 효율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많이 힘들긴 해요. 제가 이제 브이로그 올린 적도 있지만 보통 평일에는 하루 3시간 정도 남짓을 자기 때문에 그럴 각오를 할 수 있고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겸업을 하는 데에도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성실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서비스 업무를 많이 했었고,
또 신뢰를 주는 일은 저에게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수십 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할 때 2014년에 졸업을 하면서 그 나이 때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취업을 하는데 예체능 연극영화과를 나온 저에게는 그 당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공교롭게 해외 활동을 하게 됐어요. 해외를 하고 한국에 오면서,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해외에서는 어쨌든 모델 캐스팅이 있거나 촬영이 있거나 쇼가 있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거든요. 혼자 티타임을 많이 갖기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을 때죠. 이 모델 일도 결과적으로는 끝이 보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이 분야에서 또 자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앞섰고,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수십 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었던 일들이, 서비스업이, 아무튼 활동적인 일들이,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어쨌든 나에게는 맞았구나, 그 일을 했었던 족적을 보니까 그 일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제 14개, 15개 정도 땄었던 자격증들의 족적을 봤을 때도 무언가 더 큰 족적을 남기고 싶다는 욕심, 또 더불어서 항상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40개 정도를 했었던 서비스 아르바이트, 그런 마인드들과 또 여러 가지 제 성향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앞선 이유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잘 맞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다행히 물론 희로애락이 항상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거,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시간들을 되돌려봐도 저는 단 1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를 정말 바탕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중개사가. 제가 저를 다시 찾아주는 손님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 이유가 신뢰관계 때문이고, 또 돈을 다뤄야 될 때도 신뢰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금전이 정말 큰 돈이 오가는 일들이고 전재산을 걸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신뢰가 중요한데, 이 신뢰나 금전관계 그리고 채무관계는 정말 깔끔하다고 전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봐도, 다시 돌이켜도 다시 공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5번째입니다. 자, 매일매일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 매일 1%씩은 아니어도 매월 1%씩은 성장하자라는 게 제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일하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제가 뉴욕에서 모델 도전을 하러 갔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직업은 어쨌든 1만 시간을 넘게 저는 일을 할 겁니다. 노년까지 일을 할 것 같고, 힘들 때도 많지만 보람도 많고, 그리고 정말 전국 방방곳곳, 그리고 서울 곳곳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먼 동네는 아니지만 다른 동네인 강남도 집을 보러 갔다 올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을 갈 때 이 지역에 어떤 중개사님이랑 일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집을 계약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이런 특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회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껴온, 제가 경험해온 이 값어치들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갔을 때 그때 내가 이 부분이 참 부족했지, 이 부분을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들을 정말 느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좋거든요. 이건 엄연히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이랑 성격의 차이인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일을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돈에 얽매이는 순간 일이 재미도 없어지고, 이제 돈이 그에 따라서 목표치가 안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비영리로 어떤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좋아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 잘하는데 싫어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등등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일을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서 제가 족적을 쌓으면서 정말 많이 올라가자, 성장하자,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인식을 고취시켜주자 라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작은 사명감, 그리고 소명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구독자님 계약을 해드렸는데 그분도 평소에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저를 만나고 많이 개선이 됐다, 많이 좋은 느낌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독자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성장들, 같이 성장하는 느낌들, 손님들도 원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구해드린 손님들도 계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장을 하는 이 느낌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젊은 나이인데도 이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연륜과 경험치, 그리고 공부량,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스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대감 역시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요, 땅땅거리면서 살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정도고, 그냥 직장인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를 느끼고 그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대신에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는 하면서 매일매일 사는데요. 그동안 메모해왔던 목표들은 모두 다 이뤘고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목표들도 산날보다 살날이 훨씬 많으니까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건데, 먼 날 이 목표를 다 이룬 제 모습도 영상에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맺으면 저는 이 직업을 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공부하고 싶어요. 자, 이 컨텐츠를 찍게 해준 어제 무지성 랜덤 메일을 보내주신 플랫폼 담당자님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제 영상들을 한 번씩 돌이켜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또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일기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중계 일기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나서 많은 분들도 또 이제 합격을 하시고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밝은 측면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